고대의 폐수는 우리 주류 강단사학에서 얘기하는 북한에 있는 대동강 폐수가 아니라는 부분은 명확하게 밝혀진 거고요. 민족사학자분들이 얘기하는 그 만주에 있는 니하, 거기가 폐수가 아니라는 부분도 명확하게 밝혀진 겁니다. 프로파일링을 통해 가지고. 맞죠? 분명히 1712년 이전에 청나라에서 만든 지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경을 그으려고 했던 그 의도가 굉장히 괘씸하고 꼬름하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강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가 고구려 백제 신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고구려 초기에 발원지가 어디였는지, 그리고 백제는 어떤 나라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선 다른 역사 유튜브 채널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할 거고요. 이 영상을 시청하다 보면 평소 의문을 가졌던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고대의 요동과 후삼국 시대의 요동에 대해서 깔끔하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역사서를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전문가에게 검증도 없이 유튜브 채널에서 우리 시청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그런 사이비 역사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들은 사실 주류 강단의 이제 먹잇감이 되지 않습니까? 고려가 고대의 삼국을 통일했다고 주장하는 사이비 역사 유튜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요. 대륙 고려를 주장하는 이들을 다시 한번 더 제가 살충제를 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실까요? 태자하를 건너면 중국 요녕성 요양시가 나온다. 백탑은 요양을 차지하려는 각국의 쟁탈전 속에서 한때 이곳을 장악한 금나라가 71m 탑을 세웠다. 이 책은 요동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자료다. 원말 명초에 요동의 각종 지도들을 모두 모아두었다. 산천과 도로, 거주지 등이 아주 상세하다. 당시 요동 지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요양지역을 그려놓은 지도에서 요동성의 구체적인 모습이 확인된다. 고려사에는 고려의 요성 정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영상 보셨겠지만 전요지라는 굉장히 오래된 지도에 그 요동성이 만주 요녕에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려와 관한 전쟁까지만 하더라도 요녕성 같은 경우는 고려의 영토였는데 요나라가 강성해지니까 이 요양시와 심양시를 요나라가 이제 불법 점거를 하게 되고, 그리고 금나라가 요나라를 무너뜨리면서 금나라마저도 그 요양시와 심양시를 이제 불법 점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원나라가 금나라를 멸망시키면서 그 요양시와 심양을 또 불법 점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원나라 말기에 그 주원장이 원나라를 이제 북쪽으로 몰아내지 않습니까? 그때 공민왕이 요동 정벌을 감행해가지고 요양시와 심양시를 이제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고려사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고려사에는 고려의 요성 정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증거 자료를 내미는데도 빠득빠득 우기지 마시고 증거 자료 앞에서는 제발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요양시와 심양에 이 고려의 군대가 들어와서 우리 백성들을 이제 평안케 하노니라고 고려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예전에는 고려의 영토였다가 금나라와 이제 원나라에게 이제 불법 점거를 당하다가 다시 회복한다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려의 영토는 원래 작았는데 공민왕이 원나라 말기에 요동성 정벌을 해가지고 고구려의 영토를 회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저한테 헛소리를 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고구려의 영토를 회복한 게 아니고요, 고려 초기에 이 요녕성이 고려의 영토였기 때문에 고려 초기의 영토를 다시 회복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고려 초기의 영토와 고려 말기의 영토를 구분해서 얘기해달라,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헛소리들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해주지도 않고요. 사고력이 없는 좀비들이나 세뇌를 당해가지고 판단력이 없는 사이비 신도분들 같은 경우 계속 우기게 되는데, 그런 분들은 되도록이면 저한테 댓글을 달지 마시고요. 이런 분들은 제가 차단을 해버리거든요. 근거 없는 내용을 가지고서 유튜브 채널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TV에서 유튜브 채널에서 근거 없는 사실을 이렇게 내뱉는다 하더라도 사실 이렇게 표현의 자유가 있다 보니까 제가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불법이나 위법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역사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은 채널 선택을 잘 하시기를 강조를 드립니다. 우선적으로 백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드라마 연개소문에 보면 이세민의 스승이 이제 위징으로 나오거든요. 그 위징이 편찬했던 수서 동의열전 편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그 나라의 남쪽에서 바다로 석 달을 가면 탐무라국이 있는데 남북으로는 천여리이고 동서로는 수백리이며 토산물로는 노루와 사슴이 많다. 백제에 부용되어 있다. 백제의 부속국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탐무라국이 제주도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탐무라국 제주도가 후삼국 시대부터 제주도가 탐무라국으로 불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의 동서 길이가 75km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210리밖에 되지 않고요. 남북으로는 31k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80여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록에 나와 있는 그 천여리와 수백리에 대해서 차이가 나도 너무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가 탐무라국이라고 하는 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백제의 남쪽 경계에서 3개월을 남쪽으로 이제 가야 그 탐무라국에 도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라도에서 탐무라국까지 제주도까지 3개월까지 갈 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한 60km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한 3박 4일 정도면 충분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배 타고 가면 한 13시간 걸립니다. 인천에서 제주도까지 가는데 그러면 노를 저어서 간다고 하더라도 3박 4일 정도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고대의 탐무라국은 어디였는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탐무라국이 대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만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비스듬하게 국가가 되어 있는데요. 대만 같은 경우는 끝에서 끝까지 395km입니다. 그러면 거의 천여리 가깝게 되거든요. 왼쪽에서 오른쪽까지의 거리가 150km거든요. 그러면 375리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수서의 기록대로 수백리가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일치하는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고대에도 동서가 이제 천여리가 된다라고 했을 때 한 400km 가까이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대만의 거리가 한 400km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굉장히 과거에도 이 거리를 측정할 때 정말 정밀하게 구체적으로 묘사를 했구나. 이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고구려의 영토가 동서로 2000리 정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고구려의 동서의 길이는 800km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들 인정하시죠? 어떤 분들은 심리가 뭐 4km가 아니라 5.6km 정도가 된다 이런 헛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대만의 길이가 1000여리가 된다고 했는데 500km가 넘어야 됩니다. 맞죠? 탐무라국이 끝에서 끝에까지 이제 천여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400km 정도가 되는 건데 실제로 395km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심리가 5.6km 정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은 설득력이 매우 떨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의 남쪽에서 남쪽으로 탐무라국까지 가려면 3개월이 걸린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요서 백제를 봤을 때 남쪽으로 대만까지 거리가 1600km가 조금 넘습니다. 1600km 정도라고 한다면 한 3개월 정도는 걸린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서의 기록과 이 탐무라국이 대만이라고 봤을 때 굉장히 일치한다고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니까 이 탐무라국이 대만이라고 주장을 했던 그 논문을 썼던 학자분들도 있는데요. 제가 그 논문은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마 대략적으로 제가 방금 전에 제시했던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탐무라국에 대해서 논문을 쓰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고대의 탐라국은 제주도가 아니라 대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대륙삼국에 대해서 많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고대 삼국에는 이 탐무라국이 이 대만이 백제의 그 부속 국가였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럴 수가. 와, 그러면 백제가 어떤 나라였는지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 개의 부속 국가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들이 역사서에 나와 있는 대로 실제로 사실임이 이제 밝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하사학자분들께서 계속해서 연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역사학자가 아닙니다. 저는 먹고 살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백제의 영토를 지도로 그려놓는데 대륙 백제 요서에서 저기 중국 대륙의 남부 지방까지 백제 영토를 크게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그려놓은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실제로 백제는 남북으로 900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00km가 좀 안 돼요. 그리고 동서로는 500리가 좀 안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km가 좀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그게 초기 영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전쟁을 통해서 조금 더 커질 수는 있거든요. 백제의 그 나라의 이제 남쪽 끝에서 남쪽으로 이제 3개월을 내려가다 보면 탐노라국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만. 그렇다면 그 남쪽으로 3개월을 가는 동안에 그 동안에 거치는 그 지역들은 백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조금 더 커졌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만보다 한 배 반에서 한 2배 정도는 커졌을 수는 있습니다. 백제의 본국이.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실제 백제의 영토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커진 것처럼 그렇게 그려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마찬가지로 고구려의 초기 영토가 동에서 서쪽까지 2000리 정도가 된다고 했고 남북으로는 1500리 정도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고구려의 초기 영토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의견이 있는 분들은 저를 설득하거나 설명을 하려고 계속 주장만 하지 마시고 자료를 제시를 하면 돼요. 역사라는 부분은 자기 내피셜을 가지고서 주장만 하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제시를 하면서 입증을 해야 되는 그 입증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장만 계속하는 분들은 제가 답글을 해주지 않습니다. 차단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댓글을 하나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방 2000리가 방은 평방미터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던데 평방미터면 13분 2초의 그 지도가 맞는 거 아닌가요? 누구 말이 맞는 건지 헷갈립니다. 평방이요? 웃기시려고 그러는 거죠? 라고 제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그들이 어떻게 그 당시에 어떻게 인식을 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라고 제가 답변을 했거든요. 기분 나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당연히 잘 모르면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수서에는 고구려의 영토가 동서로 2000리라고 되어 있고 남북으로 1500여리가 되고 주서에도 동서로 2000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구려의 영토가 대략 동서로 2000리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남사에는 사방 2000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후한서에는 방 2000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수서와 주서에도 2000리라고 하고 있고 여기에도 2000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후한서나 남사에도. 그러면 2000리가 서로 일치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방자가 모서리 방자를 사용해 가지고 위아래로 2000리가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거겠죠. 방 2000리가 만약에 평방이라고 한다면 평방 2000 같은 경우는 동서로 3,400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리상으로 한 80에서 100k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어떤 역사서를 뒤져본다 하더라도 그 고구려의 초기 영토가 3,400리 정도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방 2000리가 동서 2000리는 될 수 있지만 동서 2000리가 평방 2000리는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 2000리는 평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2000리를 평방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13분 2초에 우리 주류 강단사에서 얘기했던 그 고구려 초기 영토 있잖아요. 이게 제주도보다 조금 더 큰 그 고구려가 되거든요. 그리고 평방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요사에 보면 발해의 영토가 최고 넓었을 때 5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방 5천리. 그런데 이 방 5천리가 평방으로 해석을 하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영토보다 조금 작게 되거든요. 이 발해의 영토가 대한민국보다 작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발해의 영토는 블라디보스톡에도 발해의 성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발견이 됐지 않습니까? 맞죠? 거기다가 그 하북성의 일대까지 발해가 있었다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서 기록이라던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봤을 때 그랬을 때 이게 지금 동서로 5천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 5천리가 되는 겁니다. 물론 남북으로는 3천리가 될 수도 있고 4천리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과장해가지고 남북으로는 조금 이제 5천리에 모자란다 하더라도
동서로 오천리가 되기 때문에 방오천리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기록을 한 게 아닌가라고, 그게 이제 합리적인 생각이고 합리적인 해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평방오천이라고 해버리면 발해의 영토가 현재 우리 지금 대한민국보다 더 작은 영토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웃지 못할 해프닝이 되는 거거든요. 평방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많은 충돌을 일으키고 많은 모순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고론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댓글에 이분들처럼 질문이 하고 싶으면 예의 있게 질문을 하시면 되는데, 댓글에다가 시비 걸듯이 그 질문을 하면 제가 답글을 안 해줘요. 제가 여러분들의 고객센터도 아니고 뭐 114 그 상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의 없게 질문을 한다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될 법적인 의무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저는 고객센터가 아니란 말이에요. 고대사에 정보가 없기 때문에 고대사를 연구하는데 매우 어렵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역사 퍼즐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다만 이런 역사 퍼즐을 맞추는 이런 거는 이제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기초적인 그 입증에 관한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전문가의 검증도 하지 않고 유튜브에 그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그런 행위들은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싶은 부분만 받아들이는 그런 비페니즘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에요. 그런 비페니즘의 역사가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에 가더라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존중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역사를 연구하다 보면 굴욕적인 부분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 후삼국 시대의 요동과 고대의 요동은 다르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팩트 체크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후삼국 시대에 요양시가 있었고 고대의 요동에도 요양시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팩트 체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상 한번 보실까요? 당시 청주를 거점으로 한 이정기의 지청군 면적은 산동성과 안휘성, 강수성 일대까지 포함하고 있어 통일신라보다도 넓었다. 인구수 또한 540만 명에 달해 통일신라보다 많았다. 당시 중국 내에서 가장 큰 세력이었던 것이다. 절도사 말고도 요양군왕이라는 자기도 내려지게 됩니다. 우선 인터넷에서 이정기와 이사도의 그 제나라를 검색했을 때 그 제나라의 제자가 잘못 표기되어 있는 그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무 위키라던가 위키백과 같은 경우 이 제나라의 제자가 잘못 표기된 것 같거든요. 구당서에는 이 제나라의 제자가 백제의 제자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국을 통치하게 된 이납은 전쟁을 마감한 뒤 국호를 제라 선포하고 백관을 임명함으로 온전한 국가의 모습을 갖춰 나갔다. 그런데도 이정기와 이사도의 제나라가 서기 이전에 제나라의 제자로 표기하는 그런 분들이 그 SNS에 많거든요. 이럴 수가.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바로 수정을 부탁드리고요. 나무 위키나 위키백과 그 상단에 보면 그 편집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편집을 누르시고 수정을 하시면 돼요. 토론을 통해 가지고. 무작정 편집을 하면 규정 위반이 돼 가지고 제재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토론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편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이정기의 왕국은 산동성과 하북성 이남 쪽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정기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산동성과 하북성 쪽에 그 이정기의 백성들이 굉장히 많은 거고요. 그런데 당나라의 황제가 요양군왕으로 임명을 하거나 직책을 줬단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산동성과 하북성 일대에 이정기의 백성들이 살고 있고 이정기의 관할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정기에게 그 요양군왕의 직책을 내리기도 하고 지청절도사나 치주절도사 뭐 이런 그 직책을 하사를 하는 거란 말이죠. 我们历史朝代不一样，他喜欢招少数民族的这个人来当士兵和军官，因此他用高丽人、用漠河人、用契丹人、用西人，大量把他引为自己的士兵。 윤영성에는 이정기의 백성들도 살지도 않을 뿐더러 이정기의 군대도 없고 이정기의 관할도 없으며 이정기의 권력이 미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당 황제가 거기다가 윤영성에다가 이정기에게 요양군왕의 그 직책을 줄 이유는 없단 말이에요. 절도사 말고도 요양군왕이라는 자기도
내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정기에게 요령성에 있는 요양시, 요양군왕의 직책을 준다? 이게 전혀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대 요양시는 어디에 섰냐?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황하강 그 꺾이는 부분 있잖아요. 그 일대에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 어디였다라고 직접적으로 고도를 하진 않을 겁니다. 그 부분은 역사학자분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주장이 조금씩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역사학자분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고대 요양이 있고 후삼국시대 요양이 따로 있었다. 이 부분은 확실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명확하게 팩트 체크를 하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구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우리 드라마를 보거나 역사서를 보게 되면 고구려에는 굉장히 큰 산이 있었다라고 역사서에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그 역사서의 그 큰 산이 과연 백두산인가? 장백산이라고 하거든요. 맞죠? 그러면 장백산이 과연 백두산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청나라 때도 그 백두산 정계비가 있고 그 백두산 정계비의 정상에 그 장백산이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정계비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여기를 만주족의 발원지라고 해가지고 만주족과 조선과 경계를 나눠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백두산이 장백산이라고 착각을 하고서 백두산 정산에 가가지고 정계비를 세운 거란 말이죠. 지금 현재까지도 백두산을 장백산이라고 부르고 있고 장백폭포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굉장히 관광지역으로 유명하거든요. 사진을 보면 장백폭포가 굉장히 멋있는데 아직까지도 백두산 정상 쪽에 이제 장백폭포라고 있습니다. 과연 백두산이 장백산인가? 그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청나라와 조선과 그 국경선을 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 영상을 구독하시는 시청자분들은 지난 영상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지 않습니까? 백두산 정상에 있는 그 백두산 정계비 같은 경우는 이 양국 간의 계약 내용이 어디를 경계로 해야 되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기 때문에 자국에게 유리한 유추 해석을 하게 되는 그런 모순을 낳기 때문에 이거는 양국 간의 경계를 정하게 되는 이 비속으로는 매우 합당하지 않다라고 해서 이거를 근거로 제시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기억하시죠? 1712년 이후에 벌써 300년이 지났는데요. 그 당시 청나라 관리, 목국 등과 우리 조선의 관리가 백두산에서 정상에서 국경선을 그으려고 했던 그 부분을 제가 오늘 그어드리도록 왔습니다. 300년이 지난 2024년 지금 제가 청나라와 조선의 그 경계가 어디였는지 그 부분을 제가 오늘 그어드리도록 왔습니다. 지도를 함께 보실까요? 1666년에 청나라에서 만든 천하고금 대충평랑도를 보면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냐면 백두산과 장백산은 서로 별개의 산이라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장백산 같은 경우는 분명히 백두산 서북쪽으로 한참을 가야지 장백산이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여기가 고구려의 발원지고요. 만주족의 발원지입니다. 천하고금 대충평랑도를 보면 장백산이 백두산이 아니라는 부분은 명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청나라에서 1666년 분명히 1712년 이전에 청나라에서 만든 지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그 늙은 관리들을 데리고서 백두산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백두산 이남으로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을 그으려고 했던 그 의도가 굉장히 괘씸하고 꼬름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언젠가는 대한민국과 북한이 통일되었을 때 그때 이 만주의 영토를 가지고서 언젠가는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할 거 아닙니까? 중국하고.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고지도들이 굉장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고 나중에 그 연변이라던가 남만주 같은 경우 만주 그 남쪽 일부에 대해서 우리가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3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일본이라던가 러시아라던가 그 미국이라던가 그런 나라들이 이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보고서 그런 삼국들이 이런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보고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만주 일대가 누구의 영토였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조선 초기에도 이 간도 지역은 조선의 영토라고 되어 있고 이 지도를 보더라도 그 천하고금 대충평랑도 지도를 보더라도 장백산과 백두산은 분명히 별개의 산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 중기에도 이
간도의 땅은 조선의 영토란 말이에요. 그리고 조선 말기에도 조선의 영토고, 조선 초기부터 조선 말기 동안 500년 동안 조선의 영토였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그 자료를 보더라도. 그리고 지난 시간에 프랑스 지리학자라던가 영국의 지리학자들이 그 조선의 영토를 그렸던 그 객관적인 제3국의 학자들이 객관적으로 지도를 그렸던 그 지도에 대해서도 제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일치한단 말이에요. 청나라에서 그렸던 그 지도와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나라는 사실 이 만주가 자기네 영토가 아니라는 부분을 지네들도 인식을 했던 겁니다. 만주 전체는 아니고 만주 일대.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 만주 일부분을 청나라에 그 넘겨주는 조건으로 이거를 팔아먹은 거예요. 일본은 우리의 그 주권을 강제적으로 빼앗아간 거지 않습니까? 걔네는 권한이 없는데도. 그렇기 때문에 그 협약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무효.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애초에. 취소와 무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의미가 다른 겁니다. 무효는 애초부터 계약이 성립이 하지 않는 거고요. 취소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이 성립이 되었는데 서로 계약 위반이 되어가지고 계약 해지가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고구려에 관한 역사서를 읽어보면 고구려의 그 가운데에는 굉장히 큰 산이 있고 굴곡진 산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굴곡진 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산맥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표현하는 대로 보면. 그리고 요 산이 있다라는 부분도 이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국토는 사방 이천리이고 나라 가운데 요산이 있고 그 산에서는 이제 요수가 그 산에서 흘러나온다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지 동일전에 보면 그 나라의 넓이는 방 이천리라고 얘기했죠. 큰 산과 깊은 골짜기가 많으며 사람들은 산골짜기에 의지하며 산다. 농사를 지을 땅이 없어서 음식을 아낀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요동에서 동쪽 천리밖에 고구려의 국경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요동에서 고구려 국경까지 천리 이 지역에는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진 분들도 있을 건데요. 무엇이 있었냐 하면 한사군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 낙랑군이라던가 현토군이라던가 대방군이라던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거나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서의 기록과 천하고금 대충편란도의 그 장백산의 그 지도에 그 모양새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치를 파악을 했잖아요. 그럼 고구려가 어디에 섰는지는 이제 답이 나왔고,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천리라는 부분이 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장백산맥, 이 장백산에서 남쪽으로는 그 폐수와 맞닿아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폐수가 어디인지, 나나인지, 조백하인지 뭐 이런 부분들 물줄기가 몇 개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적인 그런 부분들은 그 위치에 대해서는 역사학자분들이 밝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역사학자 아니거든요. 저는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아니라도. 그렇다면 오늘 영상에서 명확해진 게 무엇이냐면 이 고대의 폐수는 우리 주류 강단사학에서 얘기하는 북한에 있는 대동강 폐수가 아니라는 부분은 명확하게 밝혀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민족사학자분들이 얘기하는 그 만주에 있는 니하, 거기가 폐수가 아니라는 부분도 명확하게 밝혀진 겁니다. 니하 아니에요, 폐수는요. 명확하게 밝혀진 겁니다. 프로파일링을 통해가지고. 맞죠?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오늘 얘기하지 못했던 대륙 동쪽에 있었던 신라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좀 더 설명을 할 거고요. 사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도 있고 새롭게 발견했던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그 각 삼국들의 문화나 습관들 그리고 언어들에 대해서 왜 대륙 삼국이었나, 고대의 삼국은 왜 대륙 삼국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음 영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요. 이미 구독을 하신 분들은 댓글로 자신의 의견을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